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천조 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원스톱 대환대출 시작인데요. 첫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월 6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파트를 언제 살까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저는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으로 2024년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 9일부터,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시스템이 조성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무엇이냐? 먼저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있을 것이고, 갈아탈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인프라는요, 대출 상환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대출 이동 중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신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따랐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탈 대출을 확인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버튼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차주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겠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전체적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은행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5대 은행에서 금리를 좀처럼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이 기준금리 인상 상황에서 갱신금리를 워낙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워낙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대환대출 플랫폼이었죠. 자,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어딘가요? 은행에서 16곳이 참석을 하는데 5대 은행 다 들어가고요. 이제 인터넷 은행 2곳도 들어갑니다. 지방은행들도 다 포함이 돼요. 보험사는 10곳, 제2금융기관은 4곳이 포함이 되네요. 근데 요즘은 1금융권 말고는 금리를 그렇게 매력적인 곳을 제시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에서는 DSR 한도가 50%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2금융권 안 쓰나요? 1금융권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저 이거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 먼저 대출 플랫폼 앱,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같은 곳에서 앱을 설치한 다음에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신청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대출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은행별로 자체적으로도 은행 앱 설치를 통해서 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비교한 다음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면 되는데, 이 서류 제출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어려울 경우에만 영업점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5월부터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가 가동을 했는데, 이제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대출 총액도 1018조 원으로 기타 대출에 포함되는 신용대출보다 훨씬 많고요. 또한 한 사람당 갖고 있는 대출 금액 자체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두 가지를 우려했습니다. 첫 번째, 대환이 너무 많아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거. 한마디로 어떤 은행이 대출이 200조가 있었는데 갑자기 50조, 60조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은 어차피 얘가 갱신금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규금리에도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책이 나왔다? KB 시세 기준 10억 넘는 아파트는요, 대환대출 인프라 사용을 제외시켰고요. 또한 은행별 한도 설정도 나왔어요. 이번 천조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미친 초저금리를 제시하는 인터넷 은행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전문가들도요,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정책의 수혜 주가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갈아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얘네들 은행 금리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래? 지금 1월 9일 기준 트리플 A 등급 금융채 금리가요 3.81%예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온다?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3.5에서 3.6%가 나옵니다. 왜냐? 마이너스 0.1에서 0.2%포인트를 더한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기준금리가 3.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 3.6이면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이끌었던 주축 중 하나였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때 금리가 얼마였다? 4.4에서 4.5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5에서 3.6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예요. 자,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첫날 일어난 일, 바로 카카오뱅크가 접수를 중단했더라. 왜? 첫날부터 쏠림 현상이 강했다는 거 다 예상을 한 거죠. 일반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옮겨갈 것.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접수 중단이 됐대요. 접수 중단 이유는 한도 소진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재개가 되는데, 원래 카카오뱅크는 1년 전에도 그랬어요. 하루에 받는 이제 대출 신청 건수를 정해놓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한도 조회는 되는데 대출 신청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픈런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금리가 다시 낮아지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환 신청만 가능한 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집이 두 채다. 두 채 중 한 채를 이번에 대환을 하려고 그런다. 그때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기 어렵고요. K뱅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아마 1년 전부터 서비스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다주택자 대환,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K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3.6%부터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시중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우리은행을 봤더니 5년 변동금리, 혼합금리, 기본금리가 3.83%부터 시작이고요. 신한은행이 4.44%까지 낮췄습니다. 우대금리를 2%까지 적용을 했네요. 과연 이게 다 적용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5대 은행도 위기감을 느끼고 금리를 낮추는 경쟁 중에 나섰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많은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벌이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도 같이 좀 시장 상황의 분석에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대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모든 사람이 다 대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 나면 일단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를 볼 때 무조건 금리가 낮아졌다고 대환하시면 안 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빵원이 되는데 지금 금리 차이 난다고 옮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거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아탈 계획이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갈아탈 거다,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또 한 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환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대환에 대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신 것 추천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가 예상보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금리를 사정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도 4%대 대출금리가 속속 보이고 있네요. 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